저번 영상이 이어서 몇 개월 만에 찾아뵀는데 그동안 왜 영상을 안 찍으신 건가요? 먹고 사느라 좀 바빴고요. 육아를 하다 보니 핑계지만 그래도 구독자가 700분이나 계신데 그동안 기다리셨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사죄의 인사 한번 하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머리를 더 숙여주시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사진 작가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되게 막막한 게 많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일단 바로 업으로 시작하기보다는 투잡의 개념이나 취미로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 사진기를 사고 제일 먼저 한 게 동호회 대응이겠거든요. 한 1년 정도는 진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개인 작업을 위주로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다양한 장소도 가보고 출사를 해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언니들이나 지인을 통해서 개인 작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개인 작업을 해도 돈을 많이 들인다기보다는 혼자서 이제 나만의 색깔을 찾는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운이 좋게도 바로 좀 쇼핑몰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걸 계기로 계속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은 훨씬 좋은 게 숨거나 크몽이나 이런 것들 플랫폼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쌓아서 올리고 나서 일을 해보는 방식으로 조금씩 일을 늘려보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 카메라가 한두 푼도 아니고 렌즈도 종류별로 사야 되고 사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거의 돈 몇백만 원을 들이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이긴 하거든요. 요즘은 또 카메라 렌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촬영할 때 몇만 원 정도만 주면 다양한 렌즈부터 바디가 모두 빌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빌리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빌려서 써보면서 이제 어떤 바디를 사야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이 돈이 될 때까지는 렌트해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작가님 말씀대로 제가 카메라 렌트 해가지고 막 지인들도 찍고 뭐 동호회도 나가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쌓였는데 그럴 때는 어디다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쌓인 포트폴리오를 올리는 SNS는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제일 많이 요즘 하시는 건 당연히 인스타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스레드도 많이 올리시고 일을 받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언변이 좀 뛰어나시다 하시는 스레드에 올리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난 사진 쪽으로 올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인스타를 올리시면서 이제 해시태그를 잘 쓰시고 개인 작업 포트폴리오 서로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찍다 보면은 음식 사진도 있고 패션 사진도 있고 웨딩도 있고 분야가 되게 다양하던데 그럼 자기 분야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자기 분야는 일단 사실 사진이라고 하면 다 잘 찍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분야별로 완전 다른 게 맞습니다. 어떤 게 나한테 제일 맞을까는 찍어보셔야 알 것 같아요. 좀 분류를 해드리자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조용히 일하는 걸 좋아한다, 혼자서도 작업을 하는 거를 선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제품 사진 또는 그 다음 이제 뭐 요리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웨딩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친근한 편이다, 뭔가 얘기하는 게 좋다,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웨딩 쪽도 잘 맞으실 것 같고요. 꼭 완전 말을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인물 포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엄청 말을 잘하지 않아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혼자 멍 때리고 자연을 보는 게 좋다, 풍경 사진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풍경 사진 찍으면 아저씨 소리 듣지 않나요? 요즘은 스톡 사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풍경을 찍어서 스톡 사진에 올리면 그걸로도 회의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벌려면 벌 수 있는 수단은 많죠. 이 사진이 찍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뭐 포토샵도 만져야 되고 색깔도 만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면은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이게 뭐 전문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 학원도 있습니다. 학원 저 한번 다녀봤고요. 조명이랑 포토샵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그리고 금액도 엄청 비싼 편은 아니었고 하지만 요즘 온라인 클래스가 매우 잘 돼 있고 유튜브로 검색하셔도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고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더 자세하고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이거든요. 영어로 검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작가님이 만약에 다시 사진을 시작했던 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것부터 다시 해보고 싶으세요? 그때 렌탈 스튜디오를 했어야 된다.
그때 만약에 렌탈 스튜디오를 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저 빌딩이 하나 있었어요. 갑자기 누가 저한테 사진 찍어준다 그러면은 뭐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안 나갈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지인들을 섭외했나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카메라 가지고 가서 찍었습니다. 지금 찍어야 오늘이 제일 어린 날이야.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 여자애들은 별로 없거든요.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데려가서 같이 찍어주고. 세계에는 정말 많은 SNS가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 블로그, 요즘 나오는 뭐 스레드, 틱톡도 있고. 그럼 이 중에 작가님이 가장 추천하는 플랫폼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제일 핫한 건 스레드인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인스타가 사진을 홍보하기에는 제일 좋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은 필수라는 거. 인스타그램, 스레드 둘 다 하면 좋겠죠? 근데 좋아요나 이런 거 많이 안 눌리고 그러면은 솔직히 하기 싫잖아요. 누가 반응을 해줘야 저도 기분 좋아서 계속 업로드를 할 텐데 막 그래도 계속 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그래도 인스타그램은 쌓아놓다 보면은 그 결과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쌓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가 할 말은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하기 싫거든요. 카메라 종류에는 크게 세 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얘기하는 게 니콘, 소니, 캐논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브랜드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저도 다 써봤는데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부톤이 굉장히 예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캐논으로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요즘 사실 제일 대세는 소니거든요. 그 소니 특유의 약간 좀 탁한 색감?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영상 찍으시는 분들은 요즘 거의 다 소니로 많이 가시고 있는 편이고 니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정을 하기가 되게 좋아요. 로우 파일이 되게 좋기 때문에 나는 좀 색감 같은 걸 만지는 걸 좋아한다. 로우 파일로 해서 나의 색감을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니콘 추천하고 좀 정확한 색감 좋아하시는 남성분들도 추천하고요. 지금은 어떤 걸 사용하고 계시나요? 주로 저는 지금 딱 전 반반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소니 반, 니콘 반 사용하고 있어요. 색깔을 만지는 건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소니로 찍던 니콘으로 찍던 같은 색감을 표현할 수가 있어서 렌즈가 어떤 게 더 좋냐에 따라서 바디를 고르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소니에는 85.4 렌즈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85.4 렌즈를 쓸 땐 소니를 쓰고 있고요. 1635 2.8 렌즈도 굉장히 좋아서 그 렌즈를 쓸 땐 소니를 쓰고 58.4 렌즈는 이제 니콘 게 되게 수치화 같은 느낌이 들거나 이제 아웃포커싱이 예뻐서 니콘 거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앞으로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어린 분들이나 일을 하시면서 사진작가로 전향하고 싶은 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현실적인 조언 이런 걸 좀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진은 많이 찍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찍는다는 게 셔터만 쭈르르르 누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많이 찍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그냥 똑같은 구도로 계속 찍는다기보다는 한 걸음 뒤로 갔다가 한 걸음 앞으로 갔다가 앉았다 찍어봤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찍어봤다가 이렇게 하면 구도가 어떻게 될까? 좀 더 광각 렌즈로 찍으면 어떨까? 또 구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많이 움직이면서 찍어보고 시간도 많이 찾으면서 찍다 보면 구도에 대한 감이 생기고 그런 거를 연구하시면서 최대한 많이 찍어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뭔가 사진을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 보면 사진을 부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럴 때 빼지 마시고 연습한다 치고 많이 찍어보세요. 그 사진들이 또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일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즐기다 보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 혹시 회사를 때려치고 사진작가를 하려는 분들을 말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적극 추천하고 싶나요? 그런 메일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말린 적이 있습니다. 삼성 다니시는 분이 메일 주셨었는데 삼성을 그만두고 사진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삼성으로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고 좋은 회사인데 그래서 조금 투잡을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걸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결국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봤자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나의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답은 본인이 알고 있다 생각해요. 이렇게 찍는 게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잘 찍을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만두고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는 일을 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어서 메일을 보내신다면 친절히 답변해 주실 의향이 있나요? 그럼요. 저 장문의 메일로 답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장문으로 쓰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만나러 오세요, 저를. 만나러 오시면 커피 사주시나요? 커피 사드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죄하는 의미로. 죄송해요. 네. 마무리 인사해주세요. 여태까지 저를 기다려주시더니